자, 지난 주말에 난데없는 홍석현 전 중앙일보 JTBC 회장의 출마설. 뭐 공식적으로 드러난 것은 홍석현 회장의 중앙일보 JTBC 회장직을 내려놓겠다 이 정도인데 어떻게 뭐 출마 쪽으로 기울었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뭐 등판한 시기도 그렇고 예. 지금 이렇게 먼저 그 자기 직을 내려놓고 이런 류의 그 발표를 먼저 했다는 것은 예. 어느 정도 정치에 그 입문하는 부분에서만큼은 분명한 사실이 아닐까 예상이 되는데요. 예, 예. 저는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진짜로 그 흥미진진하게 정치 일정이 정말 그 마지막까지 긴장을 풀지 않게끔 해주는구나라고 내심 생각을 했었는데요. 한 달 전부터 가짜 분당, 이혼 분당이 있을 때부터 여권에서는 깜짝 놀랄 인사의 영입설을 늘 얘기를 해왔었습니다. 예. 근데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었던 선이 뭐 홍준표 선, 김진태 선 뭐 설이 분분했습니다만 사실 숨겨진 깜짝 놀랄 카드가 홍석현 회장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이제 퍼뜩 드는 부분이 있어요. 예.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야구를 좋아하니까 비교를 하자면 경기 막판에 다음번 구원 투수가 나올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 얼마나 강력한 사람이 나올 것인가 기대를 했는데 갑자기 우리나라 야구에 뉴욕 양키스의 아롤디스 체프만 같은 엄청난 선수가 하나 등장을 한 꼴이죠. 예, 제가 그 선수는 전혀 모르지만 여간 이름만으로도 아우라가 느껴집니다. 예. 네. 아무튼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요, 이 홍석현 회장의 출마가 개인의 어떤 그 돌발적인 결정이라든지 뭐 구국의 결단 같은 데서 나오진 않았을 거고 그동안 꾸준하게 어떤 그 시스템 안에서 조율을 하면서 출마의 적기를 찾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앞으로의 정치 일정을 이제 생각하게 되면 과연 홍 회장이 어떤 쪽에 그러니까 어느 당에 내려야 앉을 것인가에 따라서 앞으로 여권의 대선 후보 진영에 엄청난 그 새로운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김용민 PD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홍 회장이 어떤 행보를 취할 것 같다고 예상하십니까? 뭐 하여간 지금 잔뜩 이슈의 중심에 서 있는 상황인데요. 대선에 눈이 어두우면 사리 분별을 못한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했던 말이긴 한데 지금 홍석현 씨가 바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지금 여권은 10%대를 지지할 수 있는 후보군이 한두 명 정도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고 그나마 가장 유력한 대체 후보가 홍준표로 지금 조사가 되고 있는 걸 보면 사실상 여권에는 특별한 후보가 없는 폭망 상태인 거거든요. 폭망 상태. 그런 입장에서 그 홍석현이라고 하는 새로운 정치인의 등장은 정말 그 충격이 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일종의 몸값 띄우기가 당분간 지속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됩니다. 홍석현 후보를 놓고 어떤 방향으로 여권의 정계 개편이 일어날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한 그 서로의 영입 노력들이 앞으로 이제 주목이 되는 것이죠. 지금 있는 입장에서 갈 수 있는 당은 결국은 국민의당은 어려울 것 같고요. 현재 상태에서는 안철수와 손학규가 있는 이상.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뭐 중앙일보 JTBC 회장직 사퇴와 관련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었다고 하더군요. 아마 그 직접적으로 박지원 씨에게 홍 회장 측에서 먼저 제안을 던지진 않았을 것 같고요. 아마 바른당이나 뭐 한국당을 염두에 둔 상태에서 어떤 콜이 들어오는지를 기다릴 수 있겠죠. 지금 있는 입장에서는 보수의 완전한 대몰락 상태에서 제3지대 안에서 지금 새로운 빅텐트가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홍석현 회장의 가세는 사실 여권 안에 엄청난 새몰이를 재계와 보수층과 일반 부동층들의 어떤 그 유입을 끌어올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카드이기 때문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영입을 위한 최선의 조건들을 제시할 걸로 보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주목하고 싶은 것은 과연 홍석현 회장이 차기 대권, 그러니까 대통령을 염두에 두고 지금 현재와 같은 출마 가능성을 내비쳤을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거죠.
현재 보수 안에 어떤 후보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현재 그 정당 지지율이나 후보 지지율로 봐서는 두 달이 채 남지 않은 지금 대선 국면에서 지금 이 대선을 뒤집어서 역전의 승리를 갖고 온다고 보기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대선판에 왜 뒤늦게 이제서야 출사표를 던졌느냐 하는 부분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봐서는 이건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임을 전언합니다만 예. 지금 홍석현 회장은 보수 진영에 힘을 실어주는 조건으로 앞으로 만들어지게 될 범여권의 보수당 안에서의 당권의 지분을 요구하기 위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럼 정치인으로서 행보는 해 나가겠지만 이번 선거에서 직접 선수로는 뛰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아, 예. 결국 지금 있는 민주당이 어떠한 형태로든 집권 정당으로 올라갔었을 때 이른바 연정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다수당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든지 연정을 필요로 하는 입장에서 홍석현 회장 측의 사람들 또는 그룹들이 단독의 그룹이건 아니면 보수 연합의 그룹이건 간에 그런 정치적인 딜을 할 수 있는 이른바 정통 보수당을 목표로 해서 이 작업이 시작되지 않았나 싶은 거죠. 한 발자국 더 나간다고 하면 사실상 그 JTBC 안에서 어느 정도 정치적인 또 정치 권력에 대한 중앙일보 또는 삼성 계열 있는 회사에서의 진출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예상들은 늘 있어 왔습니다. 예. 사실 그 손석희 앵커를 차차기 대권 후보로 언급하는 일부 이제 정치 호사가들에게 예측들도 많이 있었고, 예.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손석희 앵커 이걸 부정해 왔는데요. 만일 이번 대선을 통해서 민주당이 집권을 하고 이른바 친박으로 불리는 과거의 그 친박 세력들, 수구 민정당부터 이어져 내려왔던 새누리당의 세력들이 정치권 안에서 완전히 힘을 잃게 된다고 하면 정통 보수에는 텅 빈 빈자리가 남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이른바 바람직한 중도 보수, 깨끗한 보수, 라는 선명성을 걸어놓고 나서 홍석현 후보를 비롯한 그쪽 류의 새로운 그 보수 연합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지금 홍석현 회장의 등장은 기존의 지리멸멸한 보수 진영의 일종의 명분과 또 국민적인 지지를 일부 몰아주면서 앞으로 완벽한 형태의 보수 개혁을 위한 일종의 시발점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만일 어느 당에서든 지금 보수로인 뭐 바른정당이든 한국당이든 예. 홍석현 회장을 영입하기 위해서는 아마 당권에 상응하는 상당한 류의 지분을 지불해야 되는 것이 예상되고 있고, 예. 과연 그 딜을 마지막까지 어떻게 이어나갈 것인지 그것을 지켜보는 게 앞으로의 또 묘미가 되겠죠. 아이고, 이 보수의 혁신을 위해서 당장 이번 대선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큰 그림을 그리는 그런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이 말씀인데, 홍석현 회장 나이가 지금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홍석현 회장을 통해 가지고 뭐 새로운 뭐 보수 진영 안에 대통령 후보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어느 정도 어려움이 있지만 홍석현 회장을 위시로 한 일종의 새로운 보수당의 등장을 앞으로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 홍석현 회장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아무래도 두 가지의 또 반사 이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 현재 모든 재벌들이 최순실 사태 관련해서 이제 모두 검찰 조사를 받아야 되는 입장인 거고, 예. 뭐 관련 대기업들에 대한 어떤 국민적인 시각이 굉장히 좋지 않은 면에서 정치적인 쪽에 손을 벌릴 수 없던 재계 세력들이 일종의 홍석현 회장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어떤 그 타겟책을 모색해 볼 수 있는 바도 있고요. 현재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구속이 그대로 진행이 되고, 만일 지금까지 이어져 왔던 이건희 회장 이후에 어떤 그 삼성 일가, EC 삼성이라고 불리는 EC 삼성의 족벌 체제가 만약 무너지게 된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그 후계 구도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안에서도 정치적 영향력 또는 조력을 하기 위한
일종의 세력을 확보할 수 있는 또 두 가지 정도의 또 부가 이익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의 등판은 조금 이른 감은 있었지만 충분히 적절한 시기에 등판을 한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물론 이분이 개헌론이라든지 뭐 앞으로 사드 정책이라든지 또 대북 정책, 뭐 경제 위기에 관한 것 많은 것들을 이제 어떤 방향으로 풀어내느냐에 따라서 이분의 성향이 결정이 되긴 할 것인데 어찌 됐거나 그냥 단순하게 명함만 던져보고 이름만 던져보고 많은 식은 아닐 것이다. 어느 정도 정치 참여를 염두에 두고 한 은퇴 선언이 아니었나, 사퇴 선언이 아니었나 이런 예상을 해보게 되네요. 그러니까 확실한 거는 그 이번에 출마할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네. 예. 네. 혹시 다음 정부에 당선이 유력한 캠프 쪽으로부터 총리직 제안을 받은 것은 아닐까요? 만일 그렇게 된다고 하면 애초에 이제 더불어민주당 쪽하고의 어떤 딜이 있었어야 되는 부분이라면 아마 지금 시점보다는 훨씬 뒤에 등판을 해도 뭐 크게 논란이 될 부분이 없었다고 봐지는데 사실 지금 홍석현 회장의 등장은 진보 세력들보다는 지금 보수 진영 쪽에서 우리 사람이다 라는 그 뉘앙스를 주기에 충분한 시기에 등판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더 민주 쪽에서의 어떤 그 제안을 통해서 들어온 이런 영입은 아닐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요. 근데 사실 보수 진영에서 JTBC가 그렇게 썩 인기가 좋은 편이 아니어서 과연 보수 진영의 메시아로서 홍석현 회장이 입지를 지키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요? 지금 이제 홍석현 회장이 사퇴를 할 때 했던 기자회견 내용 중에 중앙일보도 변해야 하고 JTBC도 변할 것이다라는 그 멘트가 있습니다. 그 멘트는 사실상 앞으로 새로운 신보수를 대변할 수 있는 여당의 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송으로서의 포맷, 그러니까 바른 정의, 법치, 애국, 안보 등을 강조할 수 있는 일종의 정통 보수 방송으로서의 변화도 시사를 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정권은 교체될 것이고 교체된 정권 후에는 이제 여당과 야당이 바뀌고 난 상황에서는 이제 정통 야당의 역할을 JTBC와 중앙일보로 해나가겠다고 하는 선언일 수도 있지 않나라는 분석이 가능합니다. 손석희 사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글쎄요,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너무 먼 이제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현상만 갖고 그 모든 거를 연상해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아니, 당장 김어준 총수 같은 경우에는 그 손석희가 위험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던데.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번 대선의 승리를 위해서 또는 차기에 등장할 수 있는 보수 여권의 신당 또는 보수가 주축이 된 야당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는 손석희는 눈에 가시일 수 있습니다만 만일 지금에 있는 사태를 가지고 5년 후에 있을 차기 정권을 노린다고 하면 지금 손석희의 역할은 오히려 JTBC 안에서 더 커질 수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아직까지 물러나게 하기에는 지금까지 들인 투자 내지는 손석희라는 사람이 가진 어떤 아직 결정은 안 돼 있습니다만 정치적인 어떤 아우라가 훨씬 더 커 보이기 때문에 그런 손실을 자초하지는 않지 않겠나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JTBC가 홍석현의 그늘이 사라져도 혹은 홍석현의 어떤 노선 변화로 인해서 타격을 받을 일은 없을 것 같다.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JTBC의 가치는 종편임에도 불구하고 세월호라든지 또 국정농단에 대해서 어느 방송보다도 선두에서 국가의 잘못된 그 시책을 비판하고 정책들을 비판하고 현실을 보도하는데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그러한 노력들을 같은 패턴 안에서 꾸준히 이어간다고 하면 비록 그 사주가 바뀌거나 지금의 방송의 어떤 포맷이 바뀌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 논조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하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뉴스의 논조는 유지된다. 그렇죠. 그 중심에 손석희 사장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겠죠. 그 별 변화가 없을 것이다라고 판단하시는 거군요. 네, 최소한 차기 정권이 등장할 때까지는
현재 JTBC의 어떠한 형태의 탄압이나 변화는 감히 주지 못할 것으로 예, 생각이 됩니다. 그 정권 바뀌면, 그 말하자면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면 똑같이 되는 거죠. 이제 바뀐 민주당 정부 안에서의 실책이라든지 뭐 개혁의 미진함이라든지 잘못된 정책 같은 것들을 똑같이 지금의 논조로 비판할 수 있는 체제를 계속 밀고 가는 그런 방송이나 언론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저기 홍석현 회장이 JTBC도 바뀔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한 부분은 어떻게 풀이할 수 있을까요? 제 생각입니다만은 지금의 JTBC가 네. 마치 현 정부에 대한 비판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 특별한 정치적인 의도가 있어서 보이는 것이 아니고 예. 우리는 어떠한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언론의 역할을 다 한다라는 개념에서의 변화를 또는 이미지의 변화를 말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아니 그 원론적인 얘기인데 사실 홍석현 씨의 뿌리가 친자본가 뭐 더 나아가선 선친 때는 이제 친일이었고요. 우리 사회의 아주 전형적인 보수 기득권층인데 이 층에서 이제 손석희라는 정통 언론인이 JTBC에 합류함으로써 뉴스의 지향점이나 논조가 완전히 바뀌었던 것인데 그 과정 속에서 홍석현 회장이 뭐 나름대로 어떤 목적과 필요에서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손석희의 색깔을 지켜주기 위해서 노력했던 터고요. 그런 홍석현 회장이 지금은 이제 말하자면은 뭐 여전히 소유는 하겠습니다만은 직간접적으로 이제 편집과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한 상태란 말이죠. 자, 그런 가운데서 과연 손석희의 입지가 여전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은 의문으로 남는데 우리 송명훈 소장 보기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네, 어차피 그 정권의 축은 이미 진보와 그 민주 세력 쪽으로 기울었고요. 그런 민주 세력들의 어떤 집권 이후에 언론 개혁은 당연히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예. 일종의 그 언론 개혁의 파고를 어느 정도 피해가기 위한 뭐 나름대로의 전술 또는 더 미리 던져볼 수 있는 얘기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홍석현 회장은 대선에 안 나간다. 그리고 JTBC의 어떤 그 보도 방향도 달라지지 않는다. 손석희 사장의 위상도 달라지지 않는다. 이건 너무 긍정적으로만 보시는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분의 등판 시기가 대선의 전체 틀을 좌우할 만큼 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있지 못한 상황인 거고요. 아, 너무 늦게 나왔다. 네, 너무 늦게 나왔고 또 이 시기에 나와서 이분이 챙겨갈 수 있는 지분이라고나 할까요? 그게 결국은 이삭줍기, 그러니까 과거의 친박 세력과 기존의 이제 수구의 그 척패 대상이 될 수 있는 세력들에 대한 빈 공간을 미리 선점하기 위한 좀 더 빠른 입성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을 위한. 그렇죠.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송명훈 소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홍석현 회장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이제 퍼뜩 드는 부분이 있어요. 예.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야구를 좋아하니까 비교를 하자면 경기 막판에 다음번 구원 투수가 나올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 얼마나 강력한 사람이 나올 것인가 기대를 했는데 갑자기 우리나라 야구에 뉴욕 양키스의 아롤디스 체프만 같은 엄청난 선수가 하나 등장을 한 꼴이죠. 예, 제가 그 선수는 전혀 모르지만 여간 이름만으로도 아우라가 느껴집니다. 예. 네. 아무튼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요, 이 홍석현 회장의 출마가 개인의 어떤 그 돌발적인 결정이라든지 뭐 구국의 결단 같은 데서 나오진 않았을 거고 그동안 꾸준하게 어떤 그 시스템 안에서 조율을 하면서 출마의 적기를 찾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앞으로의 정치 일정을 이제 생각하게 되면 과연 홍 회장이 어떤 쪽에 그러니까 어느 당에 내려야 앉을 것인가에 따라서 앞으로 여권의 대선 후보 진영에 엄청난 그 새로운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예. 김용민 PD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홍 회장 지난 주말에 난데없는 홍석현 전 중앙일보 JTBC 회장의 출마설. 뭐 공식적으로 드러난 것은 홍석현 회장의 중앙일보 JTBC 회장직을 내려놓겠다 이 정도인데 어떻게 뭐 출마 쪽으로 기울었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뭐
등판한 시기도 그렇고, 예. 지금 이렇게 먼저 자기 직을 내려놓고 이런 류의 발표를 먼저 했다는 것은 예. 어느 정도 정치에 입문하는 부분에서만큼은 분명한 사실이 아닐까 예상이 되는데요. 예, 예. 저는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진짜로 흥미진진하게 정치 일정이 정말 마지막까지 긴장을 풀지 않게끔 해주는구나라고 내심 생각을 했었는데요. 한 달 전부터 가짜 분당, 이혼 분당이 있을 때부터 여권에서는 깜짝 놀랄 인사의 영입설을 늘 얘기를 해왔었습니다. 예. 근데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었던 선이 홍준표 선, 김진태 선 설이 분분했습니다만 사실 숨겨진 깜짝 놀랄 카드가 국민의당은 어려울 것 같고요. 현재 상태에서는 안철수와 손학규가 있는 이상.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중앙일보 JTBC 회장직 사퇴와 관련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었다고 하더군요. 아마 직접적으로 박지원 씨에게 홍 회장 측에서 먼저 제안을 던지진 않았을 것 같고요. 아마 바른당이나 한국당을 염두에 둔 상태에서 어떤 콜이 들어오는지를 기다릴 수 있겠죠. 예. 예, 지금 있는 입장에서는 보수의 완전한 대몰락 상태에서 제3지대 안에서 지금 새로운 빅텐트가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홍석현 회장의 가세는 사실 여권 안에 엄청난 새몰이를 재계와 보수층과 일반 부동층들의 어떤 유입을 끌어올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카드이기 때문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영입을 위한 최선의 조건들을 제시할 걸로 보입니다. 예.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주목하고 싶은 것은 과연 홍석현 회장이 차기 대권, 그러니까 대통령을 염두에 두고 지금 현재와 같은 출마 가능성을 내비쳤을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 현재 보수 안에 어떤 후보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현재 정당 지지율이나 후보 지지율로 봐서는 두 달이 채 남지 않은 지금 대선 국면에서 지금 이 대선을 뒤집어서 역전의 승리를 갖고 온다고 보기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대선판에 왜 뒤늦게 이제서야 출사표를 던졌느냐 하는 부분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봐서는 이건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임을 전언합니다만 지금 홍석현 회장은 보수 진영에 힘을 실어주는 조건으로 앞으로 만들어지게 될 범여권의 보수당 안에서의 당권의 지분을 요구하기 위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럼 정치인으로서 행보는 해 나가겠지만 이번 선거에서 직접 선수로는 뛰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예. 결국 지금 있는 민주당이 어떠한 형태로든 집권 정당으로 올라갔었을 때 이른바 연정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다수당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든지 연정을 피해 어떤 행보를 취할 것 같다고 예상하십니까? 하여간 지금 잔뜩 이슈의 중심에 서 있는 상황인데요. 대선에 눈이 어두우면 사리 분별을 못한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했던 말이긴 한데 지금 홍석현 씨가 바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지금 여권에는 10%대를 지지할 수 있는 후보군이 한두 명 정도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고 그나마 가장 유력한 대체 후보가 홍준표로 지금 조사가 되고 있는 걸 보면 사실상 여권에는 특별한 후보가 없는 폭망 상태인 거거든요. 폭망 상태. 예. 예. 그런 입장에서 홍석현이라고 하는 새로운 정치인의 등장은 정말 충격이 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일종의 몸값 띄우기가 당분간 지속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됩니다. 이게 홍석현 후보를 놓고 어떤 방향으로 여권의 정계 개편이 일어날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한 서로의 영입 노력들이 앞으로 이제 주목이 되는 것이죠. 예. 지금 있는 입장에서 갈 수 있는 당은 결국은